안녕하세요. 헤이그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정세현, 한의사의 염증 해방입니다. 이유 없이 아프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하라.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염증으로부터 건강을 되찾을 만성염증 치유 바이블. 저자는 음식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식치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입니다. 이 책은 체질별 염증관리법과 26가지 식치 레시피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식치란 약이 아닌 음식 고유의 효능을 활용해 병의 원인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기름진 음식과 나쁜 습관들이 건강을 악화시켜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폐렴에 걸리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약이 아닌 캐모마일 차를 처방받고 일주일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몸의 자생력과 음식이 지닌 힘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책 본문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급성염증은 강한 약으로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지만 만성염증을 없애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약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약성이 분명하되 부드러운 음식으로 처방하고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은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기면역질환, 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며 붓고 아프고 뜨겁게 달아오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기능 저하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인 셈입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염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게 될 테니 우리 몸은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영양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염증이 많았다면 현대인은 면역이 과해서 염증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이를 위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일 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늘 뱃속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시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옵니다. 걸을 때마다 방귀가 나와서 민망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 찾아와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방귀는 장에 쌓이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생리현상이기에 하루에 10에서 20회 정도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 하거나 하루 20번 이상 방귀를 낀다면 이는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 가스는 대부분 장 속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음주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시급한데 앞서 언급한 항생제, 술, 담배를 자주 접하는 습관과 수면 부족을 개선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입으로 마신 공기는 뱃속 가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면을 먹을 때 후루룩 흡입하면 식사 후에 방귀가 셀 수 없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면을 흡입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면 뱃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이라면 평소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음식은 한 번에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장 신경이 긴장하면 장 근육이 경직되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장 근육이 과민 반응하면 과도한 수축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합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더불어 통증이나 배변에 문제가 동반된다면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닌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마지막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위장관의 운동성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관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장의 움직임은 회복되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게 되면 운동성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위장관 전체의 운동도 점점 무력해집니다. 즉 잘 안 움직이게 되지요. 이 경우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오랜 시간 발휘되면서 가스가 차고 수분을 빼앗긴 대변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차 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공복에 찬물을 들이켜는 분들이 계시지요. 공복의 찬물은 장 경련을 유발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습관은 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팔 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서 고민인 사람도 많습니다. 뱃살은 왜 찌는 것이고 왜 아프다는 걸까요?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내장지방이 범인입니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내장지방을 단순히 먹고 다 쓰지 못한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창고쯤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장지방은 생각했던 것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빙산의 일부가 녹듯 내장지방도 시시때때로 녹아 간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일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장지방에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 유사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각종 환경 독소는 지방의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내장 지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 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가 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부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피부 껍질 바로 밑에 피하지방 그 밑에 근육층을 지나 복강내로 들어가면 내장 사이사이에 내장지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3단 케이크 같은 모양이지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중에서 만성 염증의 주범이 되는 것은 내장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뱃살에 어느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비만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 방법은 복부 CT입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여러분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뱃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 진단법인데 엄지와 검지로 뱃살을 꼬집어 보는 것입니다. 잡히는 뱃살의 두께가 약 2cm 이상이면 피하지방 위주로 뱃살이 구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장지방은 근육 밑에 있어 손가락으로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허리 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는데요.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허리 둘레는 기준치 이상인데 뱃살이 딱딱해 잘 잡히지 않으면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잉여 칼로리가 내장지방 위주로 쌓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라도 내장지방 유형이 대부분이고요. 여성이라면 완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작용해 아랫배나 허벅지 엉덩이 쪽에 피하 지방이 쌓이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식생활에 따라 그리고 완경 후라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함께 있는 혼합형이 많습니다. 복부 비만인 사람이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뱃살부터 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굶지 않고 내장 지방을 가장 빠르게 뺄 수 있는 내장 지방 다이어트 10계명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식사는 길게 하기. 두 번째, 수시로 물 마시기. 세 번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네 번째, 밥은 소식하기. 다섯 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여섯 번째,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일곱 번째, 간식 챙겨 먹기. 여덟 번째, 설탕을 멀리하기. 아홉 번째, 걷기 운동하기. 열 번째, 앞에 열관 모든 것을 습관화하기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누구도 원치 않는 위험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전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 또한 양방한방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꿀풀과 식물.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음식은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칼,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는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한 맛과 향의 특징인 바카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의학에서는 오랜 시간 천연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탁월하지요.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 위암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라색 컬러푸드.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가지, 비트 같은 채소, 홍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 보라색에서부터 검정, 블루, 붉은색까지의 컬러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라색 컬러푸드 중에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냉한 것에 속하는 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냉한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체온이 떨어지고 묽은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병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에서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이었습니다. 책에는 음식을 활용해 건강하게 섭취하는 여러 레시피들도 소개되어 있으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헤이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